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위는 김만수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챔피언 결정전인데요. 부산 KH에너지 대 상주 국감이 만났습니다. 네. 두 팀은 시즌 전에 항상 우승 후보가 어느 팀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두 팀이 독보적으로 뽑혔습니다. 역시 예상과 마찬가지로 결승전 두 팀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규리그 순위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리그 최종 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까지 네 장의 티켓이 어느 팀에게 가는지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결국에는 1위는 부산 KH에너지 그리고 2위는 상주국감이 극적으로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이번 시즌 최고의 경쟁을 했죠. 6위 팀도 6승 6패. 정말 멋진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자, 포스트 시즌 대진표입니다. 스텝 레더 방식을 체크하는데요. 영암 월출산팀과 사이버오로팀이 기세를 올렸고요. 자, 상주국감과의 대결에서는 상주국감이 정말 어렵사리 올라갔어요. 네, 1대1 승부까지 갔다가 김기현 선수의 승리로 결승에 아주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상주국감과 부산 KH에너지가 맞붙었습니다. 자, 오늘 1차전이고요. 11월 14일 화요일, 11월 16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계속 3번 승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인데요. 저희가 오더를 내죠. 네. 자, 백성호 선수와 장수영 선수가 1국에 맞붙었고요. 자, 2국이 정말 기다리던 대국입니다. 네, 정말 최고 스타 서봉수 구단과 조칭 구단. 이번 시니어 리그를 하면서 두 선수가 과연 한 번에도 붙을 것인가. 맞아요. 이런 예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승부, 마지막 승부에서 대결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게 현장 오더의 좀 참맛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부산 KH에너지 대 상주국감의 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 한국기원총재배 유병호 심판위원의 대국 개시 선언으로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 제한 시간은 30분의 충분히 40초 오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한국기원총재배 두 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정규리그에서는 세 판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서는 2구까지 진행을 하고 만약 1대1이 되면 3구 진행합니다. 자, 이 대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전 5강길의 대결이죠. 부산 KH에너지 장수영 선수 대 경북 상주국감의 백성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가 이 정규리그 마지막 시합, 거기서 1,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두 선수가 또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 대결에서는 장수영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팀의 승리는 상주국감이 이겼죠.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두 전설들의 대결입니다. 자, 경북 상주국감의 서봉수 선수 대 부산 KH에너지 조치훈 선수입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었어요. 네, 이 조치훈 구단도 누가 두고 싶냐 계속 인터뷰를 하면 서봉수 구단과 꼭 한번 두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첫째 판에서 두게 됐고요. 지금 오더의 특성상 아무래도 계속 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일정들이니까요. 뭔가 좀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팀 최고의 선수를 상장으로 쓰긴 좀 어렵죠. 맞아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2대 0으로 지게 되면 최고의 코드를 쓰지도 못하고 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1, 2장 첫 번째 라운드에 오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날 확률이 50%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작년 시즌의 결승전만 보더라도 오더가 3번 승부를 펼쳐졌을 때요. 같은 선수끼리 연달아 두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국을 졌을 때 2국도 계속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도 작년 결승전에서
이 김수장 구단에게 2연패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우승을 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김기현 선수가 3장으로 나왔는데 네. 예, 역시 2연승을 거뒀는데 같은 선수에게 또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오더가 3차전까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무래도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이 머릿속으로 1, 2, 3장을 좀 그려놓고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 1, 2, 3차전이 펼쳐질 때 이 4명의 선수들은 순번만 바뀔 뿐 계속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네,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입니다. 통산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1630승, 1513승 뭐 네. 와닿지가 않아요. 뭐 위대한 기사들이죠. 네. 일단 조치훈 구단은 일본에서 지금 신기록입니다. 일본 통산승 1513승은 지금 뭐 독보적인 1등이고요. 2등과 격차가 200승 이상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일본에서 좀 조치훈 구단의 기록을 깨는 것은 현재 1인자 이야마 유타 구단이 30년 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 좀 압도적인 기록이고요. 조치훈 구단은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 많죠. 일본에서 타이틀도 75회인데 역시 이것도 일본 신기록입니다. 또 서봉수 구단은 1630승인데 지금 조은영 구단이 1900승이니까요. 격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역시 3등과의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자, 시니어리그 통산 성적은 18승 8패 네. 서봉수 구단 70% 정도의 성적이고요.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6승 1패. 1패를 했죠. 네, 1패가 상주꽃감의 김기현 선수와의 대결에서 네. 나왔는데 그때 시간패를 당했죠. 맞아요. 네. 아마 일본에서는 직접 초읽기를 선수가 바로 누르는 경우가 좀 없습니다. 기록자라고 하죠. 기록자가 대신 눌러주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대구 환경에 좀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가 아무래도 전성기의 네.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그 둘이 만났을 때는 뭔가 이 전성기 때의 아우라가 뿜어질 네. 것 같아요. 전성기 때 모습이 아니다.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네. 것 같은데 대우 끝난 후에 워낙 전성기가 뭐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이 만났을 때는요, 네. 뭔가 그때의 아우라가 또 이제 뿜어져 네. 나오죠. 이 두 선수와의 대전 성적을 보면은 네. 90년도 이후로 보면요, 이 서봉수 구단이 4승 1패인데 4연승 중입니다 지금. 오, 그래요? 이 대국제 가장 큰 승부에서 붙었던 게 이 서봉수 구단이 응창기배에서 우승한 게 92년인데요. 92년 응창기배 4강전에서 두 기사가 붙습니다. 네. 3번기인데 그때 첫 판은 조치훈 구단이 1승 거뒀습니다만 2국 3국을 서봉수의 승리를 거두었죠. 그 3번기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네. 이 세 판의 바둑이 모두 반집 승부로 결정됐습니다. 수수도 310수, 그다음에 313수, 320수 이렇게 지금 다 외우시고 계시네요. 정말. 치열한 대결의 반집 승부였기 때문에 와, 그 반집으로 네. 정말 이 세계대회 그렇습니다. 타이틀을 차지한 거군요. 네. 근데 그런 큰 승부에서 역시 한쪽이 꺾이게 되면은 네. 그 이후 대결에서 계속 좀 못 이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서봉수 구단이 그 이후 대결에서 모두 좀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대국자들이 아무리 무심으로 둔다고 네. 하나 조금은 신경이 쓰이겠죠? 조치훈 구단, 서봉수 같은 초유료들은 일단 승부 근성이 뭐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맞아요. 초월하잖아요. 내가 한번 졌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갚겠다. 복수까지 하면 좀 너무 거창합니다만 그냥 내가 진 상태로 끝내진 않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누구하고 두고 싶냐 그럴 때 항상 서봉수 구단과 두고 싶다. 그 얘기는 한 번은 내가 이기고 끝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네.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웃으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그 속사정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치훈 구단이 뭡니까? 네, 멋있는데요. 멀리 갔는데 멀리 갔죠? 최근에 이제 알파고의 바둑에서는 대체 CU구 많이 둡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네,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전투를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아주 좀 급하게 두는 그런 최근의 바둑인데, 이것은 좀 유연하게 두는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백은 그쪽을 안 둘 수가 없겠어요. 백이 받으면 보통은 이제 벌리고, 백도 두면은 모양을 펼치는, 이게 상당히 좀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발자국 더 갔는데요. 어차피 흑이 이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면은 백이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 더 벌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벌리지 않고 이쪽을 바로 싸움을 패를 하거나 2단 젖혀서 실리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흑이 변신이 되는군요. 2단 젖혔어요. 조치무단하면 뭐 실리의 화신 아니겠습니까? 폭파 전문가. 저 때요, 단수 치고 그냥 한 장을 잡으면 어떻게 두죠? 단수를 이제 이쪽을 치고 있고 잡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끊고 세력 바둑을 두는 거죠. 시원하게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이제 뭐 골치 아프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 보시면 이렇게 둬서 여기를 버리고 이쪽에 세력을 크게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되고,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쪽에 나와 끊는 걸 이용해서 모양을 잡는 건데요. 아예 건드리질 않고요. 조치구단이라면 세력 바둑보다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력과 조치훈 구단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서몽수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두고 공격 전투형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나을 듯한데요. 자, 일단 작전의 기로입니다. 흑이 세력 작전을 둔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끊어서 한 점을 잡을 텐데, 상대가 조치훈 구단이라면 그렇게 둘 확률이 좀 적다고 봐야죠. 이번에 이 오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좀 봤습니다. 특히 KH 에너지의 이 김성래 감독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한 점을 끊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조치구단의 선택을 볼까요? 세력 바둑이냐, 아니면은 아까처럼 실리 이용을 해서요. 그다음에 조치구단의 바둑은 좀 단순하게 두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뒀을 때 이쪽에 나가는 수를 이용해서 한 칸을 띄거나 혹은 이쪽에 붙여서 뭔가 어렵게 끌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둘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단시간에 두긴 쉽지 않잖아요. 역시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두 서봉수단과 조치구단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수익기 하나만큼은 최고, 내가 최고다. 수익기에서 장점이 극대화되는 기풍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좀 이거 흑도 백도 가령 이제 젖히게 되면은 이쪽이 거의 선수라고 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축으로 잡히게 되죠. 만약 이제 백이 받게 되면은 단수 치고 한 점을 둘 때 이쪽에 흑돌이 있게 되면은 백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축으로 이제 잡히는 모양이 돼서 백이 잡힙니다. 이게 흑의 주문입니다. 여기를 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백이 둬도 늘게 되면은 맞복인가요?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역시 이쪽에 흑돌이 오게 되면은 이번 축의 방향이 좀 반대가 되죠. 이쪽을 뒀을 때 나가는 게 아무리 나가봤자 흑돌이 있으니까 백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간 까닭은 지금 흑이 여기가 선수다. 그러면 못 젖힌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라라는 얘기인데, 그럼 계속 뭔가 이게 압박을 가해서 이쪽을 이용해서 그럼 또 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못 젖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치구단 얘기는. 자, 근데 좀 이르게 뭔가 수일기를 요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서봉수 선수도 접근전하면은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서봉수 구단의 바둑이 이제 세계 대회에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싸우냐, 네, 어떻게 여기서 싸움을 벌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폄하했었죠. 서봉수단의 이런 바둑 스타일을. 뭐 빈삼각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뒀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그래서 이 서봉수단은 오히려 일본의 바둑 스타일이 과거는 일본이 아무래도 좀 더 셌으니까요. 네. 너무 이론에 좀 잡혀서 어떤 현실적인 면을 무시하고 있다. 빈삼각이라도 더 쓸모가 많다라는 거고 일본에서는 서봉수단의 바둑을 빈삼각도 난무하고요. 뭐 그냥 온 동네 갖다 붙이고 싸우니까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바둑이냐. 네. 이건 바둑이 아니다. 서로 이제 폄하를 했었는데 근데 이 두 파가 맞붙은 게 역시 92년이죠. 응창리 배에서 준결승에서 서봉수단이 조치웅구단과 대결을 했고 결승전에서는 일본의 바둑의 어떤 이론의 어떤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오다케 구단과 대결을 미학이죠, 했는데 미학. 그렇죠. 근데 두 기사를 서봉수단이 모두 꺾어버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할 말 없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어떤 일본 기사라기보다도 일본 바둑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젖혔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네. 자,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조치웅 구단도 이 기풍이 많이 변하고 특히 일본에서 이야마 유타 구단이라든지 야마시타 구단 그동안 그 이후로 1인자 계보를 차지했던 기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서봉수단이 그런 좀 바둑에 한국 우리가 실력도 그렇고 성적도 물론 좋은 성적 냈습니다만 어떤 바둑의 이론적인 부분을 바꾼 아주 위대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붙였을 때 서봉수 선수가 젖혀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 상대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입니다. 조치훈 선수가 3살이 어리군요. 네. 조치훈 구단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6살 때 일본으로 가서 그렇죠. 13살 초등 6학년 나이에 입단을 했고요. 이 서봉수 구단은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입단을 했죠. 입단을 해서 갑자기 성적을 많이 냈어요. 자, 상대 전적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봉수 선수가 4승 1패, 특히나 4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조치훈 구단 하면은 굉장히 좀 뾰족한 바둑인데 이 서봉수 구단이 더 뾰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류의 바둑에서는 더 치열한 쪽이 이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봉수 구단이 그런 면에서 조치훈 구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젖힌 장면인데 여기서도 이제 젖혔다라는 얘기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흑의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제 온건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서 백은 지키게 됩니다. 이쪽을 지키게 될 때 끊어서 싸움이 되죠. 끊거나 젖혀서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번엔 여기 축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돌 때문에 축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빡빡하긴 해도 이 싸움은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흑의 입장에서 이거를 피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강경책이 바로 끊어버리는 게 더 치열합니다. 뭔가 엄청 복잡해요. 근데 밑으로 뒀어요. 뭔가 좀 신뢰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약간은 온건책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어주면 여기가 결국 느는 게 선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늘어서 이 석점이 붕 떠버린다 이거죠. 두 기사의 기풍은 거의 흡사해요. 이런 식으로 돌이 붕 뜨고 좀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백의 입장에서 있는 수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겠죠. 거의 3단 젖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받아 치는 건데요. 자, 처음부터 몇 수 두지도 않았습니다만 불꽃 튀죠. 뭔가 돌을 놓는 폼도요.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둔탁해 보이고 멋이 없는 게 서봉수 선수고 네. 조치훈 선수는 뭔가 딱 정갈하게 놓죠, 돌을. 3단 자친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네네. 둔 건가요? 일단은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내가 포기하면 포기를 했지 네. 이쪽을 포기하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의 돌은 좁은 지역이고 이 변의 돌은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넓은 공간 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백이 밀고 가냐 안 가냐. 그냥 있는 거는 좀 무난한데요. 여기 밀고 갔을 때 흙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거는 잡아도 별거 아닌 건가요? 네, 흙이 아주 이상합니다. 자, 밀고 가는 수가 이제 최강수입니다. 지금 밀고 여기 가는 두는 게. 수. 네. 그럼 이제 만약 는다라고 하면 이걸 잡아서 결국 이제 바꿔치기인데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가느냐? 그게 싫으면 일단 뭐 있겠죠. 왠지 서봉수 선수는요, 네. 미는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기사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는 스타일이라 한번 일단 보건가요? 예, 전투를 가면 네. 끝을 보는 유형이거든요. 오늘 조치훈 선수가 네. 어쨌거나 시니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네. 머리를 몇 번 때릴지가 네, 궁금합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이게 오더상으로도 좀 재밌는 게 그동안 특히 KC에너지의 김성래 감독이 아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상주 꽃감의 서봉수단이 지금까지 오더를 보면은 2장으로 나온 경우가 딱 2번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1장으로 3번 나오고 3장으로 6번 나왔어요. 지금은 1장으로 나오냐 2장으로 나오냐 확률적으로 보면 1장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KC에너지의 김성래 감독이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음모론인가요? 너무 음모론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는 박성수 감독은 좀 약간 덕장 스타일인데 네. 좀 허허 웃으면서 이 KC에너지의 김성래 감독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정 한번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밀어왔어요. 네, 역시 밀어가네요. 치열합니다, 진짜. 네, 그냥 이으려면은 끊지도 않았겠죠. 네. 네. 나중에 이제 한번 어느 팀이 물론 이길지 1차전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나중에 감독님 인터뷰가 나오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또 역시 밀고 갑니다. 자, 여기서 크게 선택인데요. 중앙 빵따림인가요? 네. 아이고. 네네. 네, 지금 뭐 흔히 저런 경우가 우리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네. 정말 한평생을 승부로 하신 이 조치훈 구단도 저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군요. 기세잖아요. 네. 그냥 때려도 되는데. 구심져서. 네, 근데 이거 재밌네요. 이게 네네. 이 빵따렘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알파고를 나왔습니다. 알파고네요. 네. 빵따림은 원래는 30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두 기사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조치훈 구단이 후지사와 구단을 꺾고 정말 흔히 재밌었죠. 얘기하면은 네네. 대삼관이란 기성전 타이틀 3연패 후 4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바둑에서 후지사와 구단이 이런 대형 빵따렘과 비슷한 큰 세력을 만들었는데 이 조치훈 구단이 이 빵따렘돌 비슷한 돌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빵따렘은 한 집이다. 한 집이다. 두 집이다. 네.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세력이냐. 그래서 굉장히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근데 서봉수 단도 그 못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방면에서 좀 조치훈 구단이 빵따름 했을 때 좀 손길이 거칠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건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좀 짜증나는 부분을 이 서봉수 구단은 더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빵 때리면 크게 나쁠 리는 없는데 네, 맞아요. 이 두 기사의 어떤 이 가치관으로 보면 빵 때리면 두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너무 음모론을 그런가요? 너무 음모론을 지금 네. 자, 일단요. 조치훈 선수가요. 네. 다 두고 나서 3-3을 네. 제법 네. 빠른 손길로 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빵따님의 세력으로 보면은 맞아요. 되게 세력이 넓혔겠죠. 그렇죠. 근데 조치훈보다는 이제 빵따님은 나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60년 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세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실리로 가죠. 빨리 실리로 가죠. 네. 자, 이때는요. 어디로 막아야 되나요? 일단은 이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네. 여기로 막는 게 이제 음, 정수죠. 근데 네.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알파고 류에 따르면은 음. 백의 입장에서 이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아, 너무 좁고 중복이다. 네, 흙이 한 번 더 두면 네. 이 백은 좀 다 갑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향을 보면은 여기를 두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만 두고 네, 손을 그치면? 빼는 네, 그런 바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흙은 또 싸움을 걸어갑니다. 네, 이렇게 싸움을 또 걸어가는 형이 됐는데 지금 1라운드는 여기서 끝이 났고 네. 2라운드는 여기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 뭔가 이 둘만의 기세 싸움이 네. 바둑에서도 느껴져요. 네. 기분 탓인가요? 한 선수가 뭔가 이 기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어떤가요? 바둑을 두면요. 네. 이렇게 중요한 바둑이 되면 아, 야, 근데 좀 그쪽으로 반대로 막았네요. 막았어요. 네. 네. 야, 이거 와우. 진짜 허를 찌르는 수인데요. 근데 이거는 네. 좀 서봉수 구단이 자, 여기서 조금 봐야겠습니다. 끊었을 때. 네네. 자, 어떻게 두죠? 있나요? 두 가지인데요. 있는 방법은 실리형인데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별론가요? 대체로 네, 백이 너무 좁아서 지금 굳이 이렇게 둘 거면은 이쪽에 집을 얻을 거면은 아까처럼 막는 게 네. 낫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있습니다. 일단 뭐 네, 철저한 실리형이에요. 일단 네네. 백은 그래도 확실한 실력은 네. 실리잖아요. 재밌습니다. 이건 빵따냄 두 개인데 보통은 빵따냄을 한쪽 유리하다는 거죠. 이쪽으로 두면 더 흙이 일단 활발하다. 이게 기존의 관념인데 서봉수보다는 두 집, 네. 빵따냄은 두 집. 네, 그 얘기인 겁니다. 내 집 낫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야, 정말 이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아, 손을 뺍니다. 재밌네요. 왜냐면 빵따냄을 하니까 손을 빼죠. 모양 안 펼치죠. 빵따냄 했는데 모양 안 펼치죠. 손을 빼죠. 공격감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주친구단 공격 오면 좋은 거죠. 타겟의 신 타겟의 아닙니까?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봉수단도 그것 때문에 공격을 가는 거를 좀 꺼려 할 겁니다, 분명. 자, 오늘 뭐 전설과 전설이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막 설레어서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가 맞붙은 제2017 한국견총대회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2017 한국견총대회 시니어 바둑리그 해설진 승리 예상인데요. 네. 자, 일단은 볼까요? 3대3으로 나눠졌어요. 네, 역시 챔피언 결정전답게 네. 굉장히 달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저와 이 하원영 캐스터는 진행을 같이 보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지 않네요. 네. 자, 최명훈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조치훈, 서봉수 이 네. 한 판이 승부를 가른다. 네. 역시 뭐 두 팀 대결에서는 굉장히 치열한데 저는 이제 상주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 3구까지 갈 경우에 이 김기현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 상주 꼭감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올 것이 왔다. 전설의 그들, 뭐 섣부른 승부 예측은 금물이라고 해놓고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에너지를 찍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조치훈 네. 선수를 조금 네, 높게 그렇습니다. 받긴 했어요. 우선 이제 6명의 해설진, 네. 중계진 역시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판의 승자가 팀의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냐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두산 KH 에너지 대 상주 국감, 경북 상주 국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상대 전적은 4승 1패, 네. 그리고 4연승 중인 서봉수 선수. 네. 그 기세를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 뭐 이게 기록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백성호 구단과 장수영 구단의 대결에서는 일단 장수영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최근 대국도 승리했습니다. 또 두 번째 판에서는 서봉수선이 좀 대전 성적이 앞서고요. 뭐 이렇게 뭐 1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네. 자, 일단요, 이 중국식 형태로 우변을 차지한 조치훈 선수. 그 이후의 수순은 어떻게 됐죠? 네, 이쪽으로 걸쳤고요. 네. 협공을 갖고 바로 파고 들었습니다. 보통 협공 가면 뭐 3-3을 파거나 네. 그렇게 둘 줄 알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두 기사의 바둑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네. 뾰족하다. 뾰족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허를 찌르는 바둑들이죠. 네, 상대 의도대로 해준 수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3-3에 들어가는 것이 뭐 당연히 정석이고 백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흑의 의도다 이거죠. 왜냐면 이렇게 벌리거나 두게 되면은 이쪽이 모양이 좋아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모양이 펼쳐지게 되면은 중앙에 빵 따름이 결국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변의 모양을 좀 깎으러 간 수가 여기인데 여기서 흑이 재밌어요. 하나는 일단 이쪽으로 미는 수는 일단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선이니까요. 네. 이 자체가 일단 뭐 굉장히 물리는 형태죠. 네. 네. 미는 수는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붙여서 싸움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걸 피해서 좀 더 싸우는 게 아예 나와서 백이 그냥 손을 아예 못 빼게 만드는 건데요. 저는요, 손 빼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런가요? 아, 이걸 버리고요. 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둘지 모르겠지만 네. 하도 허를 찌르길래 두 대국자가. 저의 허도 찌르시는 분. 네. 글쎄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받아주는 수는 백도 두지 않았고 흑도 역시 그냥 받아주진 않겠죠. 네. 아, 이 대국은요. 사실 제한 시간 30분 모자라요.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흑이 전투를 세게 하려면 하여튼 중앙으로 밀고 나가거나 중앙 쪽으로 두는 겁니다. 네. 세게 하려면. 근데 이제 이 방면에서 흑도 고민이 되는 게 백은 이쪽으로 뛰고 네, 둘 때 쉬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반대로 또 이쪽을 두더라도 이쪽을 둬서 이걸 버리고 역공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도 좀 부담이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붙여서 좀 부분 접전으로 좀 좁혀가거나 좀 하우정 진행자 얘기한 대로 네, 손에 빼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일단 이 2017 이 시니어 바둑리그는요. 조치훈 선수의 네. 등장으로 정말 화제 만발이었죠. 네. 아무래도요. 그렇죠. 흥행에 도움이 됐어요. 네. 조치훈 구단 역시 이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은 뭐 박지성 선수나 뭐 우리 해외로 나가는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네. 항상 어떤 마지막은 국내에서 뛰고 싶다 마무리를. 네. 네. 박찬호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선수 생활은 한국에서 했잖아요. 네. 조치훈 구단도 이제 수차례 그런 얘기를 이제 한국에서 대회를 참가하고 싶다 이런 데를 수차례 했는데 그런 꿈이 좋은 기회가 되면서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바둑팬 여러분들도 조치훈 구단의 이제 실제 대국 모습을 보시는 것도 굉장한 저도 너무 재미가 즐거웠어요, 됐고요. 정말. 네. 네. 자, 조치훈 구단의 이제 또 유명한 게 장고 아닙니까? 네. 예전에 뭐 한수의 네, 그렇죠. 한수에 3시간. 3시간. 네. 3시간 생각하면 예사죠. 그럼 네. 상대가 얼마나 질릴까요? 저같이 지구력이 없으면 정말 던질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전통적인 대국법이죠. 예, 이틀거리 대국을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자기가 8시간 동안 아무렇게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치훈 구단의 전성기 때는 거의 뭐 40수, 50수 이럴 때 초읽기 몰리거든요. 8시간을 다 써요? 네. 상대들은 초반에 도대체 뭘 생각할 게 있다고. 근데 조치훈 구단 이제 마지막 초읽기 몰리는데 네. 그때부터 불가사의한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실제로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속기전에서도 우승을 많이 네.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또 일본에서 이제 전통 좀 올드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메봉 구단이라는 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엄청난 장고파입니다. 그 이메봉 구단과 조치훈 구단이 이틀 거리 바둑을 두는데 첫날에 17수만 뒀어요. 아, 네. 근데 바둑 17수 동안 서로 장고의 경쟁이 붙은 거죠. 네. 예, 그 두 분 다 마지막 초읽기를 30수에 둡니다. 제일 불쌍한 건 기록자가 제일 불쌍하네요, 정말. 그렇죠. 꼼짝없이 1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조치훈 구단과 이메봉 구단이 이런 초장고파인데 속기대회 우승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둑 술기나 이런 능력이 없어서 장고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 대국 스타일인데요. 그에 비하면 서봉수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속기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 서봉수 구단은 이 사천왕 우리가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이창호 구단, 유창현 구단 이 4명이 세계대회를 휩쓸 당시 이제 4대 천왕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후배들을 입장에서 어쨌든 이 4명의 기사를 한 번 이제 꺾어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명의 기사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이 서봉수 구단인 거예요. 그나마 네. 좀 내가 좀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그리고 서봉수 구단을 가장 타켓으로 하는데 이게 막상 딱 바둑판 앞에 앉으면 그게 아니에요. 강하죠. 네. 저도 수차례 대구를 해봤는데 전성기 때 바둑 기보로 볼 때는 뭔가 그렇죠, 좀 맞아요. 쉬워 보이는데 딱 앉는 순간 느끼는 그 기라고 해야 될까요? 체감이 확실히 달라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성수단의 그 진짜 이 강한 것은 진짜 둬봐야지 합니다. 바둑판을 앉아봐야 되는데요. 근데 혹시 유명 기사들은 네. 와우. 자, 일단은 어떤 의도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수입니다. 뭐 세력 바둑인가요? 일단은 버리는 쪽으로 간 것 네. 같아요. 네. 만약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둬서 이걸 버린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흙이 괜찮죠? 왜냐면 잡아도 10집에 불과하니까요. 네네. 네, 당연히 밀고 나갔고요. 이쪽을 막아서 이번에는 이제 백이 잡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백이 잡으면 이쪽을 잊지 못하죠. 그렇죠. 뭔가 흠집이 예. 많아요. 나와야 되는데 이쪽이 뻥 뚫리게 되면은 막는 수가 양단수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이제 어렵네요. 자, 여기서 지금 이쪽을 백이 젖히게 되면 흙은 끊습니다. 지금 이쪽을 둔다고 해도 전 축이 안 됩니다, 서로. 그래서 백은 자, 버리는 형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버리게 되면은 흙이 끊어놨을 때 축이 또 안 돼요. 그렇죠. 네, 또 안 돼요. 이쪽이 좀 나와서요. 이거는 백이 고전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지금 백이 어려운 거는 흙이 어려운 거는 여기 끊었을 때 단수 치는 수도 있는데 실은 붙이는 맥이 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맥사전이 다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쪽에 이제 받아주게 되면은 이 형태는 이게 패석이 돼갖고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붙였을 때 흙은 다른 수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네. 백이 붙이면은 일단 이쪽을 살려야 되고요. 제압을 하는 형태인데, 자, 저 친구들은 바꿔치기 형태로 가는 걸까요? 그쪽까지 둡니까? 자, 저거는요, 이제 흙은 네. 끊게 되겠죠?
지금 뭔가 서봉수단 생각은 네네. 네, 그냥 우리 바꿔치기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백이 나쁘지 않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 정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상대를 여기서 그냥 부러뜨리겠다는 얘긴데요. 이거네요. 예, 돌리는 두고, 건가요? 네. 네, 단수 쳐버리고 단수 치고 와. 막으면은 일단 흑은 둔 이상 여기 둬야 되잖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백이. 네. 싸움을 하는데 이제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 정도 싸움은 나쁘지 않다. 네, 반발합니다. 뭐. 근데 이제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백의 작전이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치 네. 않아요, 지금. 네. 좀 일단 나와 끊는 수가 있죠. 나와서 끊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점이 제압을 해서 흑이 뭐 좋다고 말하기 약간 어려워요. 근데 흑은 여기서 이제 버티게 되면은 백은 이제 이어서 이 싸움을 이제 서봉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글쎄요. 일단 백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자, 이 기세 싸움인데 이렇게 이 싸움이 지금 할 거냐? 조치무덤 보고 그냥 양보하시지 이런 얘기인데 양보 안 합니다. 정말 이걸 보면요, 이 바둑의 네. 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 기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순댕이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네. 다 이제 송곳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단골 기질 같은 게 네.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바둑은 상대의 의도대로 흘러가면 안 네. 된다는 걸 배우거든요. 지금 뭐 서로가 마음대로 안 해줍니다, 정말. 야, 이거는 지금 흑백이 네. 프로 최강의 진행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기를 만약에 네. 있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젖혀서 두게 되죠. 바꿔치기네요. 네. 근데 이게 좋아 또 보이는데요? 좀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바꿔치기 되면 백이 망했죠. 네, 이거 나가는데 아직 꿈틀꿈틀하나요? 나가고 따내게 되면 있고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때리고 나오는데 이게 묘하게 추근되지 않네요. 지금 서봉수단이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경악을 했다는 그거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똘똘 뭉치면은 싫잖아요. 네, 망했다는 건데 망하고 자식은 일단 내가 이렇게 집을 챙기고 이거 살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모양을 신경 쓰지 않는다. 전형적인 서봉수 구단의 생각인데 여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두느냐 나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기를 끊었을 때 아까는 여기에 나와 끊어서 흙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밀어놨으니까 이젠 반대입니다. 이거는 백이 무리수죠. 이거는 백이 답답합니다. 네. 뭔가 재밌어요 오늘 바둑이. 네. 야, 지금 기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 싸움. 이으면 지금 그 모양인데 지금 그거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요. 왜냐면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자, 지금 그 두 가지 사이의 고민입니다. 근데 흑도 이렇게 맞받아 쳤기 때문에 네. 백의 선택에서는 이게 오히려 흑의 주문에 따라주는 거고 실제로도 이게 좋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봉수 선수가 네. 좀 장고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좀 겁나기는 하죠. 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두고. 네. 다른 부분은 흑도 여기 나와 끊긴 약점 때문에 여기 이제 젖혀야 되고, 백은 여기서, 흑은 여기서 둘 수도 있겠군요. 이것도 역시 흑이 나쁘다 보긴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는 형태라, 네, 이것도 뭐, 모양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백이 모양으로 따지면 좋을 리는 없죠. 모양으로 따지면. 근데 다만 약점이어서 이어야 되는데 선수 잡고 내가 한 번 더 두면 모양은 이상해도 실리로는 백이 월등히 앞선다. 뭐 집만 이런 내면 되지 부분인데. 뭐 이거죠. 네. 다음 한 수는 정말 오늘 이 판에서 정말 이 한 수, 승패를 떠나서 이 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의 선택 계속 원래 이런 모양에서도 중앙 빵 때름을 주면 나쁘다. 그렇죠. 근데 뭐 서봉수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고요. 여기 역시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모양은 나쁘다. 편중된다. 근데 역시 여기서도 그런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도 뭉치면 나쁘다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다음 한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 두 개를 다 뭐 하나로 잡힌다면 네. 이렇게 싸운 게 백이 이상하게 되죠. 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잡혀서 이게 그냥 큰 그렇죠. 역할을 못 한다면 이것만 잡힌 꼴이니까 백은 이상하고요. 우리 한번 연구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고요. 뭐 또 네. 멋있는 수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네. 일단 뭐 지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땅히 떠오르지가 네. 않네요. 네. 아마 남은 시간을 꽤 사용을 좀 많이 할 듯 합니다. 이 서봉수 선수도 다음 착점이 쉽게 떠오르진 않나 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뭔가 기세의 충돌이 계속 이 대국 어떤 착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조치영 구단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돌을 튕겨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봉수 선수 역시 뭔가 좀 긴장돼 보이나요? 네, 이런 기세 대결에서 네. 뭐 한평생 이게 눌러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냥 가속도가 붙어오고 기세 싸움이 되는데 지금 약간 뭔가 좀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지금 상황은 서로 지금 양쪽에서 기사가 정면 충돌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이 빠져나가는 거는 계속 이제 정면으로 가는 거고 있게 되면은 일단은 피해가는 건데 이런 기세 대결에서는 피해가는 쪽이 좀 아픔이 있다고 봐야죠. 네, 일단 백의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의도된 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사의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불굴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력인 부분인데 이 서봉수 구단도 이 조은영 구단에게 정말 20여 년을 끝없이 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조은영 구단의 이 책에도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게 되면 보통 대부분은 이제 포기하거나 네. 앉자마자 이미 기에 눌려서 느껴지는데 서봉수 구단만큼은 다음에 더 달라붙고 그런 포기가 없는 기사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오히려 책에서는 서봉수 구단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래요. 네. 제3의 길이네요. 양쪽 다 좋은 건 없다. 네, 뭐 젖바둑에서 많이 보던. 네. 지금 저 수를 예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조치현 선수도요. 그럼요. 뭐 저걸 예상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뭐 함정수 대백과 이런 데 나오는 수인데요. 야,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3을 이 수는 일단 기본에 3-3을 두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저치게 3-3은 두고 막으면 두고.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정석입니다. 네. 많이 두어진 정석인데 이렇게 후수가 되죠. 후수가 되면은 여길 뺏기게 되면서 이쪽이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럼 돌 5개는 아주 우울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석을 사용을 안 했고 자, 이 수는 흔히 여기 함정수 책에 나오는데
젖히고 끊을 때 이쪽으로 늘어서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네. 보통 이제 이쪽이 잡히면 안 되니까 막고 버티게 되는데요. 이 형태가 붙이고 책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네. 여기를 둬서 나올 때 이게 잡혀서 이 두 점이 요석이 더 잡히니까 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봉수 구단은 이렇게 둬서 버림돌로 써서 이걸 두겠다. 즉, 그쪽을 좀 최소화하는 이쪽을, 거죠. 예, 좀 중복형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실리를 얻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젖히는 게 반발수인데 그러면은 여기 늘고 끊어서 싸움을 하겠죠. 이 싸움은 흑이 약간 괴롭습니다. 네, 일단 젖혀야 되고요. 네,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돌이 부서질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굴욕이라고 네. 아니 이거 지금 보통 이제 조치훈 구단이나 서봉수 구단이나 네. 유명한 기사들은 이 바둑책을 또 이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바둑책에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수는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름 아닌 서홍수단이 나를 상대로? 네, 네. 바둑책 이거는 바둑책에 함정수 같은데 쓰면 안 됩니다. 나오는 수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또 네. 배석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네.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더 재밌는 게 네. 지금 조치훈 구단의 착점에 정말 네. 힘이 실려 있어요. 네. 지금. 재미있기도 하고 두 기사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가, 팽팽한 신경전이 네네. 네. 나중에 진짜 우리가 더 기술이 발달돼서 네. 지금 알파고도 나옵니다만 우리 조치훈 구단의 지금 속마음이 속생각이 어떤지 알아볼 수 심장 있다면 박동수 막 이런 거. 지금 뭐 훈훈해 보이가 후끈 달아있다. 후끈 달아있어요, 지금.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대국을 네. 진행한다는 건 정말 저한테 영광인 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백이 최소한 늘진 않겠죠? 왜냐면은 있고 후수가 되면은 역시 끊겨서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선수를 누가 뽑느냐인데 자 끊었을 때 이 백의 흑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선수를 잡기 위해서 포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를 주고요. 네. 자, 이제 서봉수 선수가 왔습니다. 자, 준비된 수가 있으니까 붙였겠죠. 네. 네, 자. 끊었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아씨 일부러 버리네요. 네. 역시 상변에 그냥- 워낙 큰 자리가 남았어요. 아닌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버리는 쪽입니다. 아, 왜냐면 그런가요? 백은 나갈 때 이 수가 좀 악수가 약간은 돼 있어서 백은 이제 이어야 되는데 네. 백이 이제 붙이면? 붙이는 맥이 있어서요. 음.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이 돌을 이제 최대한 흔 이용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돌이 오겠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단수 치는 쪽은 버린다에 가까운데요. 두 전설들의 대국이요. 진짜 저기 있으면 기가 눌릴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